어찌되건 5번의 병살 상황, 더블 플레이 상황이 나오고 이기기를 바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근데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 경기력 자체가 나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비라든가 뭔가 전반적인 아예 방망이에 공이 안 맞는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뭐 늘 그렇듯이 이제 휴식 이후에 타격이 이런 집중력을 잃고 좀 식물 상태가 되는 징크스가 나왔다. 홍민기 선수가 그야말로 기품 넘치는 투구, 이게 단순히 삼진을 2개 잡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늘 던지는 걸 보고 좀 올스타 브레이크 전의 모습보다 더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그 타자하고 승부를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의 공을 집어넣는 걸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타자를 의식하는 승부가 아니고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7월 18일 LG전이고요. 1대2로 아주 오병사를 치는 경기 끝에 졌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2일에 게임을 하고 날짜로는 8일 만에 경기를 했는데 많이 기다렸습니다만은 경기력이 많이 좀 아쉬웠죠. 아쉬운 경기를 했고 일단 지면서 40패가 됐어요. 플러스 7인데 많이 까먹었습니다. 더 내려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엔트리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세용 간부와 데이비슨 선수야 선발 요원이 올라왔고 데이비슨 선수는 일단 같이 가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라 알 수가 있고 정보근, 윤성빈, 윤동희 선수가 돌아오면서 윤성빈 선수가 올라왔고 윤동희 선수가 돌아왔다라는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는 좀 저는 오늘 좀 안되겠다 싶었던 장면은 일단 5회 말 상황이에요. 6회 초 상황.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도 뭐 병살타가 이미 많이 있었어요. 그 6회 초 전에도 2회, 3회에 병살타가 이미 있었는데 5회에도 더블 플레이가 있었고 병살타는 아니지만 병살이 있었고 근데 6회를 왜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대2라는 한 점 차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5회 말에 가장 어떻게 보면 선발이 어려운 이닝에 1루수 나승엽 선수의 2루 송구 실책으로 무사 주자 없는 게 된 상황이 1사 3루로 더 어려운 위기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LG도 2회에 2점 내고 도망을 못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도망을 가면 사실 흐름이 완전히 넘어가는 경기다. 그래서 근데 5회 말에 이런 에러 낀 1사 3루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시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6회 초에 흐름이 올 수 있겠다 싶었고 1사 후에 레이스 선수가 2루타 치면서 이 약간 우리가 늘 얘기하는 도망을 못 가서 따라가는 경우를 롯데가 이제 이어봤나? 라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가 했는데 여기서 전준우 선수가 잘 때렸거든요. 잘 때렸는데 이 타구가 유격수 식선타로 가면서 또 그리고 레이스 선수가 기류를 못하면서 2루에서 포스아웃 당하면서 더블 플레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상황들도 뭐 여러가지 아쉽고 특히 3회 1사 1-3루 해서 레이스 선수가 병살타 때린 것도 많이 아쉬웠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잘 때린 게 아니고 못 때린 타구가 병살이 된 거고요. 이거는 앞에 상황도 그렇고 여러가지 흐름도 그렇고 잘 때린 타구가 더블 플레이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고 요걸로 조금 경기가 꺾였지 않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직선타가 아니고 빠져나갔으면 충분히 동점이 되고 또 이어갈 수 있을 만한 힘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 일단 병살타가 4개고 더블 플레이가 1개에서 병살이 5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병살과 병살타는 다르죠. 그리고 더블아웃이라는 용어는 없는 용어입니다. 저도 뭐 더블아웃 용어로 종종 쓰긴 했는데 그래서 2회 전민재, 3회 레이에스, 7회 나승엽, 9회 전준우 선수가 병사의 타를 때렸고 5회의 전준우 선수의 유격수 직선타는 직선타 아웃 투 2루 포스 아웃 이라서 주루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블 플레이인데 아무튼 어찌되건 5번의 병살 상황, 더블 플레이 상황이 나오고 이기기를 바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뭐 근데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 경기력 자체가 나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비라든가 뭔가 전반적인 아예 방망이에 공이 안 맞는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뭐 늘 그렇듯이 이제 휴식 이후에 타격이 이런 집중력을 잃고 좀 식물 상태가 되는 징크스가 나왔다. 근데 뭐 불행 중 다행은 식물 상태까지는 아니고 그냥 집중력이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최악은 아예 치지도 못하는 거고 좋게 생각하면 아예 최악까지는 아닌데 그냥 늘 그렇듯이 또 내일은 귀신같이 또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긴데 이거는 올 시즌은 몰라도 내년 시즌에는 좀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더블 플레이 5개 나온 것보다 LG의 손주영 투수한테 또 당했다라는 게 사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팀마다 무슨 호구 잡힌 투수가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것이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롯데가 대표적으로 로나생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롯데한테 강한 선수들이 늘 있는 팀이긴 했는데 올해만큼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투수가 팀마다 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손주영 선수가 사실 시즌 성적이 굉장히 뛰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완전히 우리는 힘도 못 쓰고 있다라는 거. 손주영 선수가 올 시즌에 19이닝 1실점이에요. 롯데전에 2승 무패 7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뭐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쥐 수준인데 이게 다른 뭐 와이스 선수나 그런 선수들도 얘기했지만 전공법으로 안 되면은 진짜 배달 빠른 선수들을 전원 투입해가지고 짜내기 야구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를 쉬고 또 후반기 첫 경기고 하니까 좀 전공법으로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역시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오늘 경기를 보고 이게 좀 휴식이 부족한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감독님이 잘 생각하시겠지만 무언가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게 파이법이 안 나온다. 그리고 오늘 결국 황성빈 선수 혼자서 조금 손주영 선수를 흔들어 줬거든요. 점수 한 점도 황성빈 선수 발에서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황성빈 선수 같이 흔들 수 있는 주자들이 계속 루상이 있어야지 뭐가 되기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오늘 경기에서 그날 희망 요소를 찾자면 첫째가 또 홍민기 선수. 홍민기 선수가 두 번째 투수가 나와가지고 7회 말에 뭐 그야말로 삭제를 했는데 그야말로 기품 넘치는 투구. 라는 느낌이 들었고 약간 별명이 지금 도련님은 한태양, 기공자는 홍민기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느낌이고 홍민기 선수 본인도 기공자가 더 좋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박혜민 선수 8구 152 직구 헛스윙 삼진 그 다음에 신민재 선수 4구 154 직구 투수 땅볼 천성호 선수 3구 150 직구 삼진으로 잡았는데 이게 단순히 삼진을 두 개 잡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늘 던지는 걸 보고 좀 올스타 브레이크 전의 모습보다 더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그 타자하고 승부를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의 공을 집어넣는 걸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타자를 의식하는 승부가 아니고 어떤 피칭, 투구라는 자신만의 어떤 수련을 하는 느낌? 그래서 어떤 그 단계를 올라선 느낌을 오늘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만 바른 게 아니고 커맨드마저 완벽해지고 있고 이런 거는 진짜 타자와 싸운다기보다는 내가 설정한 어떤 지역의 지점에다가 공을 탁탁 집어넣는 거를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진짜 반짝하는 하이약이 아니고 이 홍민기 선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하이약을 할 거라는 느낌이 오늘 좀 비로소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늘 보니까 좀 그런 걱정이 사라졌어요. 좀 반짝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사라진 것 같고 그리고 그 커맨드를 좀 보면은 박혜민 선수 상대로 보면 날리는 공이 없어요. 전부 다 이제 굉장히 좋은 공이었고 사구 한 개만 좀 이제 사구째만 좀 붙었는데 나머지는 보면 굉장히 완벽한 커맨드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신민재 선수 상대로도 좋은 커맨드가 이렇게 나왔고 백민은 천성호 선수 상대였는데 그야말로 완벽한 커맨드였어요. 몸쪽 바깥쪽 높은 바깥쪽 이런 식으로 뭐 알고도 못 치는 코스로 나오고 특히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2구째 슬라이더는 좀 놀랄 정도였어요. 어떻게 저런 공을 던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투구를 했다라는 생각이라서 후반기에 있던 홍민기 선수를 불펜으로 쓰는 걸로 김태형 감독님이 이제 천명을 했는데 뭐 좀 아껴 써주면 좋겠으나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으나 어찌됐건 후반기에 뭐 결국 홍민기 오늘 불펜에서도 심재민 선수도 몸을 풀었는데 뭐 홍민기, 심재민 이 선수들이 후반기에 지쳐있는 불펜에 좀 힘을 보태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성빈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좋은 활약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후반 쉬고 나와가지고 2안타에 1도루의 1득점을 기록했고 3회 또 중견수 키 넘어가는 타구를 굉장히 잘 쫓아가가지고 멋진 수비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습을 보고 확실히 우리가 전공법으로 공략이 안 되는 그 수많은 로나생 투수들을 상대를 할 때 결국은 황성빈 선수가 살아나가서 어떤 루상에서 휘저어줘야지 우리가 좀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오늘 황성빈 한태양 테이블 세트는 굉장히 활약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황성빈 선수가 2안타, 한태양 선수가 1안타 1본넷을 했으니까 둘이서 사출루를 했으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어찌됐건 좀 전공법으로 안 될 때는 오늘 대주자로 나왔지만 김동격, 장두성 이 선수들 한태양 선수까지 다 빠른 선수들이잖아요. 이렇게 좀 붙여가지고 좀 주력으로 승부를 하는 걸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전공법으로 안 되든 황성빈밖에 답이 안 보였고 확실히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인비저블 썸띵이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동희 선수가
오늘 드디어 복귀를 했습니다. 참 오래 기다렸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빠지고 보니까 역시 윤동희 선수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한 달 반 만에 복귀를 했어요. 6월 5일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복귀를 했는데 오늘 3타수 1안타 때리면서 뭐 무난한 복귀전을 치렀고 뭐 여러 가지 뭐 수비에서도 그렇고 주루에서도 그렇고 다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윤동희 선수가 들어오면서 라인업 자체도 좀 확실히 꽉 차 보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반기의 방망이 면에서 윤동희 선수가 건강하게 왔다는 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테이프 복귀전에서 안타를 때렸다. 이건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봤고요. 이까지 좀 오늘 경기의 전반적인 걸 돌아보고 그 다음에 좀 긍정적인 요소들을 살펴봤고 나머지는 좀 경기 흐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회 초에 선취 득점을 했습니다. 역시나 그 황정민 선수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안타, 도루, 레이스 진루타, 전준환 적시타 선취 득점을 냈어요. 굉장히 손지훈 선수가 꽁꽁 묶여있다가 그 무득점을 깨면서 좋은 출발을 했는데 이까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1회 말에도 선취 득점하고 선두타자 안타 허용해가지고 가장 안 좋은 득점 후에 시점 바로 하는가 했는데 삼진 땅볼 삼진 관보아 선수가 잡아내면서 시점 안 했어요. 1회 말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2회 초에 사실은 바로 도망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회 초 선취 득점, 1회 말 시점 안함. 그리고 2회 초에 도망을 바로 갔으면 오늘 경기가 양상이 많이 달라졌을 건데 선두타자 유강남 선수가 안타를 때리는데 나승엽 삼진, 전민재 병살타로 아주 허망하게 마무리가 돼버렸고 그리고 전민재 선수가 너무 빨리 병살로 물러났습니다. 초구에 병살타로 물러나면서 좀 허망하게 흐름이 끊어졌고 그러고 나니까 2회 말에 점수를 바로 주면서 역전을 당했고 이 두 점이 오늘 경기의 그 결승점이 돼버렸는데 선두타자 박동원 홈런, 오지환 보이는 이주원 2루타로 역전 1대2인데 이어지는 1사 2루를 또 잘 막았거든요. 그래서 두 점을 줬지만은 나쁘진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3회 초에 또 뭔가 찬스가 오지 않을까 싶었고 역시나 두 점을 줬지만 1사 2루를 잘 막았으니까 또 흐름이 와서 역전 당하고 나서 황성빈, 안태양 연속 안타로 1사 1, 2루에 황금 찬스가 나오고 가장 정확한 타자인 레이스 선수 앞에 주자가 깔리게 되는데 여기서 병살타가 나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선수가 너무 낮은 공을 이렇게 걷어 올리면서 땅볼이 나왔는데 너무 오래 쉰 게 독이 됐을까요? 뭐 타격감이 일정한 선수니까 엄청 걱정은 안 하는데 오늘은 조금 아쉬웠죠. 아무튼 이렇게 흐름을 못 살리면서 또 끊어졌고요. 그리고 3회 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병살타가 나왔는데 황금 찬스 병살 후에 김현수 선수의 또 좋은 타구를 황정민 선수가 잘 걷어내면서 또 안 좋은 흐름을 또 바꿔냅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4회 초에 1사 1로 찬스가 왔는데 저거는 또 무산이 됐고요. 그리고 또 4회 말은 또 잘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계속 팽팽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오늘 경기가 되게 못한 경기라거나 경기력이 형편없다고 말을 안 하는 게 경기가 팽팽했고 저질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저질 경기 아니었고 5회 말에도 그 1사 1루에 또 상황이 있었고 나승엽 선수가 1루 주자인 천성호 선수가 견제에 걸렸는데 그 견제구를 받고 나승엽 선수가 2루에 던지는데 이게 또 송구 뒷발이 미끄러지면서 그 송구 실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나승엽 선수를 좀 변호를 해주자면 사실 비가 왔고 땅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디딤발이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운이 없었던 것도 맞아요. 물론 나승엽 선수가 오늘 타석에서 최악의 부진을 했고요. 삼진 2개 병살까지 때렸으니까 거기에다 수비까지 또 안 좋으니까 오늘 많은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저는 이 송구는 좀 미끄러진 거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이 뭐 땅이 미끄러운 걸 어떻게 해요? 이거는 좀 불운에 가깝다고 보고 이래가지고 1사 3루에 몰렸는데도 관보아 선수가 삼진 2루 땅볼로 막으면서 굉장히 잘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흐름이 6회 초에 오나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1사 2루를 잘 만들었는데 잘 맞은 타구가 직선타 그리고 이제 더블 플레이가 되면서 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좀 버티기가 힘든 흐름으로 이어졌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이렇게 좀 타선에서 못 도와주고 또 수비에서도 도움을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보아 선수가 오늘 6이닝 2실점으로 잘 버텼습니다. 오늘 관보아 선수는 6이닝 5피안타 2실점 미자책 3사사구 삼진 8개 투구수 103개 그러니까 5회 말에 악송구가 없었다면 사실 7회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저 악송구가 나오면서 공을 훨씬 더 많이 던졌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잡았으면은 김현수 선수 타석에 2사 주자 없는 상황이고 볼 카운트가 몰려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김현수 선수 실제로 스윙 삼진, 나다웃 삼진을 당했고 근데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공을 좀 더 많이 던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5개 정도 더 졌는데 그러니까 흐름상 이기서 그냥 잡았으면은 7회까지 갔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아쉽고 그리고 7회 초에도 이렇게 6회 말까지 관보아 선수가 1호고도 6회까지 잘 막아줬는데 7회 초에 좀 아쉬운 상황이
유관남 선수가 에이스에 안타 치고 나가고 대주자로 김동엽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여기서 또 나승엽 선수가 병살타를 때리게 되고 나승엽 선수가 왜 이렇게까지 못할까? 저는 좀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가 못타서 뭐 원망스럽다 이런 거보다 좀 당황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인데 타율과 출루율의 차이가 지금도 1할 1푼 1리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눈야구가 되는 선수다. 순출률이 높은 선수고 선구안이 좋은 선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어떤 자기 존이 형성이 돼 있으면 부진을 해도 오래 안 가고 잘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게 통상적인 얘기고 본넷 삼진율은 지금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안 맞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게 또 출률이 좋다 보니까 또다시 놀랍게도 113입니다. 지금도 진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배트 스윙 스피드가 어쩌고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이 정도로 타출 갭이 좋은 선수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거는 어떤 팬들이 알 수 없는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나승엽 선수 타격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은 믿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여주고 올해도 초반에 좋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타격 역량이 뭐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선수라고 보는데 지금 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타자 버전 박세웅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뾰족하게 뭔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리 많지 지금 뭐가 잘 안 되니까 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가 나승엽 선수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까? 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하는 선수고 또 열심히 하는 선수고 뭐 어떤 안 좋은 모습이 없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거 말고는 저러모로 참 좋은 선수인데 참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결국은 김태형 감독도 나승엽 선수가 살아나야지 타선이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장타 이런 것들 해결이 된다고 보면서 오늘 자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선발 투입을 했는데 참 모르겠어요. 이게 승엽 선수가 이겨낼 수 있을지 아니면 못 이겨내고 결국 지금 한태양 선수가 너무 좋으니까 고승민 선수가 돌아오면은 결국은 2루수 한태양 1루수 고승민으로 지금 폼에서 가장 베스트 조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이런 고민이 들 텐데 어찌됐건 저는 나승엽 선수가 잘 이겨내고 올라오고 돌아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팬으로서는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워낙에 또 기회식도 좋고 열심히 하는 선수니까 팬분들도 너무 많은 지지타보다는 좀 응원의 말씀 아니면 도저히 응원이 안 나오시면 그냥 그냥 별말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떤 지타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선수는 아니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또 홍민기 선수가 나와가지고 정말 기품 넘치는 투구로 7회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투구가 있었음에도 8회 초에는 타격에서 별 힘을 못 쓰고 그냥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쉬웠고 8회 초에 그냥 물러났고 8회 말에 최주영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조금 힘들게 갔습니다. 안타도 맞고 보인넷도 주고 좀 어렵게 갔는데 그래도 점수를 안 주고 막았고 그리고 9회 초에 결국은 AG도 오늘 2회 점수 내고 내내 점수를 못 냈거든요. 3, 4, 5, 6, 7, 8회 6이닝을 도망을 못 갔고 그러면 보통은 이제 마지막에 좀 삐끗삐끗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역시나 한태양 선수가 선두 타자가 보인넷 출루까지 했어요. 그래서 또 상황이 좀 만들어지나 했는데 여기서 1사 1루 상황에서 전준호 선수가 잘 때렸지만은 이게 또 유격수 정면으로 가고 이것이 또 유격수가 침착한 수비를 하면서 병살로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저는 벤치의 선택에서 조금 아쉬운 게 딱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생각을 하는 게 지는 경기에 홍민기, 최준용 투입 이거는 전 납득. 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경기가 일단은 8일 만에 한 경기고 경기가 한 점 차였고 좀 아예 방망이가 안 맞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한 점 차인데 경기를 또 던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이고 또 도망을 못 가고 있으니까 좀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한 점 차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강한 투수들을 넣었고 저는 납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 없는 투수 소진이 아니고 충분히 해볼 만한 운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별 부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맞다는 모르겠는데 이상할 일은 아니다. 충분히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홍민기 선수 쓰고 8회 9회 두 번 남았으니까 최준용 선수 좀 아까운데 그래서 윤성민 선수를 썼다? 아니면 다른 선수를 썼다? 김광현 선수를 때렸다가 잘 막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한 점이라도 더 주면은 사실 경기가 너무 멀어지니까 이거는 결과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경기를 만약에 뒤집었으면은 굉장히 좋은 기용이 됐겠는데 좀 과정에서 잘못된 거 없다고 보고, 근데 과정에서 좀 아쉬운 거는 마지막 9회 초에 무사 1루잖아요. 여기서 그 한태양 선수를 레이스 선수 타석에서 대주자로 냅니다. 무사 1루에 레이스죠. 그리고 레이스니까 번트를 안 시키고 강공을 갔습니다. 강공을 가서 삼진을 먹었습니다. 뭐 이거까지는 레이스 선수한테 번트를 시키는 거는 번트 시키면 또 욕 먹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결과론이라고 보고 강공한 게 맞아요. 강공한 게 맞는데 문제는 1사 1루 상황에서 이제 뒷상황이 좀 아쉬운 건데 뭐냐면, 자 1사 1루의 타석의 전준우, 대주자는 한 장두성이에요. 그리고 다음 타자가 정복은 나승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타자가 이미 유강남 선수가 오늘 2안타 때리고 조언을 해야겠는데 바뀌었어요. 정복은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김동혁, 장두성 선수를 대주자로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전준우 선수가 범타로 물러나면, 병살타가 아니고 범타로 물러나면 2사 1루에서 정복은 타석인데, 여기서 정복은 선수 바로 가거나 아니면 대타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정훈, 이호준, 박재엽 선수가 남았는데 상식적으로 확률상 정훈 선수를 대타로 썼겠죠. 그러면 2사 1루에서 정훈 선수가 대타로 나오는 상황으로 이었었을 텐데 전준우 선수가 병살타를 안 때렸다면,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그 타격이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경기에서 1사 2사 1루에서 마지막에 정훈 선수가 대타로 나와가지고 장타를 때려서 1루수와 장두성 선수가 들어올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굉장히 낮은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1사 1루 전준우 선수 타석에서 만약에 도루를 했다가 아웃이 돼도 전준우 선수가 도루를 시도를 하고 1사 2루에서 전준우, 정훈한테 단타를 기대하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 9회고 도루하다 죽으면 이게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니까 부담이 되는 것도 맞는데, 오늘 경기의 전반적인 양상, 그리고 그 뒷타자가 지금 정복은에다가 대타로 정훈 선수밖에 나올 사람 없고 나승엽 선수가 오늘 너무 안 좋은데 남은 대타로 나올 사람은 이호준, 박지엽밖에 없다. 그러면 나승엽 선수를 그대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확률이 너무 희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두성 선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장두성 선수가 도루하다 아웃되는 위험 부담을 짊어지더라도 도루를 시도하는 게 오늘 경기를 이기게 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였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한 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7회 초에 김동혁 선수 대주자는 아직 7회 초기 때문에 도루로 뛰다가 아웃이 되는 것보단 뒷타자들이 밀어볼만 했고, 또 타자 주자가 유한남 선수니까 도루를 시도 안 해도 주자를 바꿀만 했어요. 근데 9회는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장두성, 김동혁이라는 진짜 좋은 대주자 요원이 2명이나 이제 생기게 됐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안 통하는 날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좀 짜내는 경기를 해보면 좋지 않았을까. 특히 에이스인 감보아 선발에다가 불펜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현재 폼에서 홍민기, 최준영까지 있었으면은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그 도박을 걸어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준성 선수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과론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장준성 선수가 도루를 하다가 아웃이 돼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 2사 1루, 1사 1루에서 장타가 나와서 점수가 나는 것보다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또 힘들어지는 경기 양상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경기를 보고 또 우리가 좋은 대주자 요원 2명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작전을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굳이 아쉬운 점을 찾던 오늘 경기 이 정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펜이 좀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심재민, 윤성빈 선수, 유흥민 선수가 홀업이 되면서 심재민, 윤성빈 선수 그리고 정현수, 김광현 선수까지가 이제 승리조가 아니고 추격조 이제 맡게 되는 것 같고, 홍민기, 정철은, 최준용, 김원중 선수가 승리조로 이렇게 4명이 고정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뭐 윤성빈 선수가 올라서 어떻게 잘해주느냐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거고, 심재민 선수도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 보여준 한이가 계속 보여줄 수 있느냐, 전반기 마지막 전 경기죠. 아무튼 보여주느냐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오늘 경기는 총평을 하자면 병살이 5개 나오면서 굉장히 기분 안 좋게 지긴 했는데 사실 경기력이 쓰레기는 아니었다. 좀 원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경기력이 눈뜨고 못 보여지기는 개인적으로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하시는 것처럼 우르륵 무너지고 그럴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내일 되면 또 거짓말같이 방망이가 또 맞고 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큰 걱정은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경기를 좀 봐야 되는데, 내일 경기는 에르난데스 선수가 AG에서 나오고 롯데에서는 데이비슨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데이비슨 선수가 생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대 전적이 두 투수 다 괜찮습니다. 데이비슨 선수가 어디 보자, AG전에서 1패 3.00 평균 자책인데 맞대결을 한 번 했네요. 한 번 했고 7월 1일에 비교전 최근에 맞붙어서 6이닝 동안 2실점으로 잘 던졌습니다. 홈런 1개 맞고 8삼진 6피안타 보이넷 3개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르나데스 선수가 같은 날에 맞대결을 했나요? 서로 또 리턴 매치네요. 리턴 매치인데 7월 1일 4이닝 동안 무실점,
그리고 이때 삼진 4개, 피안타 2개, 보이넷 4개 이렇게 내줬습니다. 점수는 한 점을 줬네요. 이렇게 해서 두 투수 다 어찌 보면 비슷한 거에 냈고 데이비스 선수가 좀 더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발 매치업에서는 그렇게 밀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애가 불펜 필승주 3명이 다 썼기 때문에 전혀 기죽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그 쉬고 난 다음 첫 경기를 말아먹고 또 귀신같이 살아나는 어떤 징크스를 우리가 믿으면서 또 응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좀 오늘은 흘려보내고 내일부터 또 달라진 경기력을 응원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후반기에 첫 경기였던 LG전 1대1로 아쉽게 졌지만은 후반기 첫 시작을 했고요. 후반기 남은 경기가 벌써 우리가 90경기를 해가지고 시즌이 54경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전반기 후반기 사실상 3분의 2지점과 3분의 1지점 정도로 나뉘는데 벌써 좀 서운하려 하네요. 시즌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 그래도 3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더하기 7인데 내일도 지금 더하기 6이거든요. 더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2위는 해야지 뭐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볼 수가 있어서 지금 2게임 차인데 더 안 벌어지게 내일은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좀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도 잘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또 슈퍼땡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혼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